보청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화로 할 것인가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사실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귀를 전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수술이 제게 준 보람이 너무나 커서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수술이 인공아웃 수술입니다.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된 지도 17년이 되어 가는데요. 2005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재 약 6만여 명이 넘는 인공아웃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인공아웃가 이제 뭐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인공아웃 수술과 보청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아웃과 보청기 이 모두 이제 떨어진 청력 소실을 보상시켜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의료 보조 장치인 것은 이제 동일합니다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보청기는 이제 수술이 필요 없지만 인공아웃은 수술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 두 가지 기계는 환자분의 난청의 정도 및 귀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되어서 난청이 생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보청기는 본인의 달팽이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즉, 그 기존의 달팽이관을 도와주는, 그래서 보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인공아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팽이관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 즉 인공아웃가 달팽이관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시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청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화로 할 것인가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달팽이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속담이 있으시, 그래도 본인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기계지만 교체를 하는 것이 나은지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달팽이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난청의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의 두 가지 커다란 특성인 크기와 높낮이에 대해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데시벨로 표현해 드리면 70데시벨이 이제 하나의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참고적으로 이제 정상인들은 20데시벨보다 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청기의 경우는 70데시벨보다 더 큰 소리를 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고도 난청 환자분들에게는 출력 또는 그 증폭, 이거의 한계로 인해서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공아웃은 청신경만 살아있다면 아예 이제 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이제 120데시벨의 소리로 자극을 해도 못 듣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정상인과 이제 동일한 크기의 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리의 높이, 즉 주파수인데요. 사실 이 어느 정도의 주파수 영역까지 소리를 증폭해서 듣게 해줄 수 있느냐는 소리를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무슨 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분별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청기의 경우는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3000Hz. 이것을 좀 더 이제 올려도 4000Hz 이상은 증폭이 어려운 것에 비해서 인공아웃은 말소리 영역인 대략 이제 6000Hz, 이 Hz를 넘어서서 8000Hz까지 증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말소리 영역 중에서 이 3000Hz, 그러니까 보청기가 올릴 수 있는 최대치죠. 거기에서 이제 인공아웃가 무난히 올릴 수 있는 6000Hz에 해당되는 영역은 크, 흐, 스 이러한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들을 수 있느냐, 아예 없느냐, 이런 것은 말소리 분별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이것은 음악 등 말소리 영역 이상의 소리들 중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청각학적인 이득이 확실한 인공아웃가 그럼 이제 보청기보다 모든 면에서 다 나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청기로도 청력 개선이나 말소리 분별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공화호는 이제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보청기로 청력 재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보청기 착용을 권하는 것이 귀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인공화호는 아무리 좋아도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달팽이관을 100%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인공화호는 이제 전신마취하에서 수술로 이식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 기계의 내부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되면 내부 장치는 이제 다시 수술을 해서 기계를 제거해야 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기계를 삽입하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이제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이 기계는 전기 장치라서 다른 수술이나 치료 시에 몸에 이제 전기 자극을 강하게 주면 고장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 내부 장치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장치와 결합돼서 자기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관계로 이 내부 장치 내에 자석이 있는데요. 이 자석으로 인해 자기장을 이용한 영상 장치, 즉 대표적으로 이제 MRI 촬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CT나 PET, 초음파 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인공화호 장치는 이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전기 신호로 청신경을 자극하여 말소리를 재현하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달팽이관이 망가져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은 이제 차라리 나은 경우인데, 말을 이제 배우고 난 이후에 난청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에 들었던 이제 말소리와는 다른 형태의 자극을 듣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혼란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 현상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는 수술 후 약 2주부터는 외부 장치인 음향 처리기의 착용과 함께 개인의 최적합한 소리를 프로그래밍하는 매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데, 이 매핑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작은 소리의 자극에서 자극음을 점점 높여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큰 소리 자극 수준으로 이 가청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과정으로, 본원에서는 이제 첫 달은 일주일마다, 그 다음 달은 2주마다, 3개월째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매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언어 치료도 병행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는 것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름 이제 감수하셔야 되는 고생도 있는 것이 인공화호 이식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셔서 어느 정도 이득이 있으신지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인공화호로 얻게 되는 득과 실을 잘 상담하셔서 정확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난청인들을 위해서 보청기와 인공화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